특히 여당에서는 진성준 의원이 그 중심에 있는데 진성준 의원을 향한 논란의 목소리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증시 부양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증시 부양을 외치면서 몸은 뒤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이 논란의 핵심인데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완화하겠다라고 발표하자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난리 났습니다. 주식시장의 큰 손들이 그 세금 안 내려고 다 주식 던질 텐데 그러면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들,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라는 겁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자, 진성준 의원은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주식시장 괜찮다라고 버텼습니다. 국민들의 아우성에 귀를 닫았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 겁니다. 자, 세제 개편안 발표되자마자 4개월 만에 최대치로 주식시장은 곤두박질 쳤죠? 함께 보시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에서 10억으로 내리겠다. 이유는 단순히 세금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거세다라는 거죠. 그러자 코스피 블랙 프라이데이 4개월 만에 최대 낙폭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당에서 이 중심에는 진성준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 괜찮다. 하지만 나는 주식을 잘 안 해봐서 모른다. 주식을 잘 모른다는 진성준 의원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정작 주식시장 괜찮다던 아빠와 달리 진성준 의원의 아들은 서학개미였던 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국내 투자를 하지 않고 진성준 의원의 아들은 다 이 미국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내 주식은 팔고 올인, 서학 주식, 미국 주식에 다 투자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주식 잘 모른다고 했으니까 아들에게 코치해 줄 리는 만무했을 거고 아버지의 말을 아들은 믿지 않았던 걸까라는 논란인데 진성준 의원이 이 개미들 뿔나게 하는 발언 많이 했죠. 함께 보시죠. 나는 주식 투자해 본 적 없다. 주식 양도세와 과세 요건 되돌려도 주식시장 안 무너진다. 괜찮다. 주가 떨어지면 쌀 때 사면 되지 않냐. 이런 발언들. 이러니 국장의 생태계를 모른다. 세금 피하기 위해 연말 매도 몰리면 주식 하락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래놓고 아들에게는 국장 빼라고 말해준 거 아니냐. 내지는 아들이 아빠 말을 안 믿는다. 아들도 아빠 말을 안 믿는데 어느 국민이 믿겠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가 주식 잘 모른다는 진성준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무더위가 싹 가시는 무서운 말이 나는 주식 투자해 본 적 없다라는 진성준 의원의 발언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증권시장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 같은 주식 초보자들의 연습 경기장이 아니다. 이제는 정책위 의장 아닙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비판했습니다. 저희 도지쿠쇼에는 사실은 주식 전문가 김광삼 변호사님 있습니다. 검사 시절에 주식 관련된 수사도 많이 해보셨고요. 일단은 김광삼 변호사님, 개미들 반발이 많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아우성이 굉장히 높아요. 진성준 의원은 괜찮다, 떨어지면 어떠냐라는 기세인데 아드님은 국내 주식 빼서 미국 주식에 투자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진성준 의원이 그냥 의원이 아니에요.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단 말이에요. 의장이었죠? 그런데 지금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 파트에서 엄청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시장 화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외국의 자본이 오느냐 안 오느냐, 한국 경제 이런 거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특히 이제 기업들의 어떤 자금 조달 엄청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식시장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식을 한 번도 투자해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라는 배를 끌고 가는 선장이 일단은 면허가 없어요. 무면허입니까? 이 정도면? 그 배를 한 번도 끌고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가다가 암초를 만나면 어떻게 가야 하고 저렇게 가야 하고 그래서 미국에 도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를 몰아본 적 없는 무면허 선장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다. 훈수 두고 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주식과 관련된 대주주랄지 거래세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진성준 의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는 주식 투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주식시장의 원리를 어떻게 합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더 우리를 경악하게 하고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살 수 있는 싼 기회다. 네. 그러면 IMF 와야죠.
그래서 종이 조각처럼 삼성전자도 뭐 몇천 원 가고. 진성준 의원이 그런 발언 했어요? 했어요. 저는 봤어요. 언론에서 봤는데 쌀 기회다, 살 수 있는 쌀이 기회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망하면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아드님은 국내 주식 꽤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팔고 애플 같은 미국 주식 샀는데 우리나라 주식 괜찮다 하던 아빠 말을 아들은 안 믿은 겁니까 그럼? 아니 아마 상의 안 했을 거예요. 상의 안 했을 거다. 아들 얘기만 조금 한 10분, 20분만 얘기해도 저런 정책 꺼내지 않고. 아들이랑만 얘기해도 된다. 그렇죠. 더 한 가지 또 놀랄 게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진성준 의원인데 쭉 살펴봤는데 네.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에 윤석열 정부 때 50억으로 올렸는데 대주주 요건을 주가가 하락하더라.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펀더멘털 아닙니까? 그런데 대주주 기준을 50% 올려가지고 세금 면제해주면 주가가 오르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고 주가의 어떤 모멘텀이라는 것은 경제, 펀더멘털, 규제, 그다음에 거래세, 양도소득세, 세제와 다 이게 종합적으로 연관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50억 올렸는데 주가가 안 올렸으니까 10억으로 내려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무지몽매한 얘기가 어디 있냐고요. 무지몽매하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일단은 원래 우리가 대주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을 생각하는데 전에 100억이었어요. 대주주 기준이. 그러다가 50억, 30억, 10억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미할 게 뒤에 얘기가 되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5,000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코스피 네. 5,000피?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말 얘기했을 때 저건 빌공짜 공약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5,000피를 만들려고 하면 이것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얘기하는 것이 뭐였어요? 부동산 자금으로 가지 않고 주식으로 오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자, 부동산 지금 아파트 서울 뭐 아니면 강남에 어떤 평균 시가가 14억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앞으로 5,000피 갈 거야. 나는 부동산 팔고 주식 투자해야지. 그래가지고 팔으려니까 14억이에요. 그 14억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10억이 대주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10억이 대주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번 돈의 뭐 한 25% 이상을 국가에다 헌납해야 돼요. 자, 아파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만약에 1주택자라고 한다면 뭐 강남에 사두면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누가 주식을 투자하겠습니까? 주식시장 변동성이 큰데. 그러니까 엇박자 내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계속 정부나 정치가들이 하는 말이 우리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물론 북한과 어떤 뭐 대립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뭐 배당을 안 한다, 투명성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한국 주식시장이 상승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바로 정치 리스크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정치 리스크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정책, 또 정치가들의 어떠한 그 포퓰리즘의 생각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식시장을 저는 누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물론 이 진성준 의원의 이 아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든 아버지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국내 주식시장 괜찮다라고 했던 진성준 의원의 발언, 그 취지와 맥락과는 다르게 정반대로 가족들조차도 다르게 투자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마 보도가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시죠. 정말 진성준 의원 말대로 국내 주식시장 괜찮고 이 양도세 기준 50억에서 10억으로 내려도 우리 국내 주식시장 튼튼하다면 아드님부터 먼저 설득하라. 이런 얘기가 사실은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김유정 의원님, 애플, 인투이티브 서지컬,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 1년 전보다 46.9% 미국 투자가 늘었고요. 공시 기간 전에 이제 국내 투자는 다 매도를 했네요. 그러니까 1년 전 대비 46.9%가 상승했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몇 주 안 돼요. 실제 액수로 보면 네. 작년에 271만 원어치 가지고 있던 게 네. 올해 389만 원 됐다 이거거든요. 네. 한 120만 원 이득을 본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주식은 뭐 다 자기 주도적 투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뭐라 하든 말든 예. 내 주식은 내가 알아서.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기사를 보면 아들은 이를테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만약에 진성준 의원이 아들에게 소위 의심하는 것처럼 국장에서 빼고 미국 주식 사라 이렇게 얘기를 에이, 했다.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 전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를테면 아들은 아버지만 안 들었고 그럼 부인은 남편 말 들어서 손해 본 겁니까? 아, 부인은 손해봤어요? 부인 손해 봤어요. 역시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군요. 마음대로 되는 자식이 없죠. 그런데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은 120만 원 이득을 본 거고 지금 부인은 1년 전에 비해서 한 20%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족이 다 주식을 하는데 아버지만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20% 손해 봐서 지금 한 820여만 원어치 가지고 네.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던데 다 각자 뭐 주체적으로 했겠죠. 그거는 조금 미리 알고 그렇게 하라 그랬다는 그 액수도 너무 작고 그다음에 과도한 매도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이제는 평의원으로 돌아갔어요. 진성준 의원도. 그리고 어제 저희가 얘기 나눈 것처럼 한정혜 신임 정책위 의장이 지금 당내 이견을 가지고 있는 정부 안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 뭐 10대 명 의원들 되는 것 같은데 그 의원들 만나서 의견을 수렴을 했어요.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도 뭐 이견을 가지고 있는 건 좋지만 당 밖으로 정리될 때까지는 목소리 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NS에 본인 소신껏 올리는 의원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 중이고요. 그다음에 7월 31일 날 이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 그 말 그대로 안인 것입니다. 물론 당정 간의 협의는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안으로 내놓은 것이고 지금 여론에 조금 반발이 꽤 거세게 지금 예. 네, 부딪히고 있어서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가지고 조금 그 재검토 혹은 당내 의견을 조금 수렴을 해봐라. 다른 안을 조금 내봐라 이런 그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네. 조만간 좀 조정해서 일치된 어떤 그 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당으로서의 책무이기도 하거든요. 혼란을 주는 것처럼 시장에 나쁜 시그널을 주는 요인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결같은 목소리가 조금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혼란스럽거든요. 예, 금투세 폐지도 사실은 국장 활성화를 위한 한 네. 방안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이 조금은 시장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조금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청래 신임 당대표의 어떻게 보면 시험대이기도 하겠군요. 자, 이 논란은요. 뭐 주식이 어떻대 저떻대 가족들이 어떻게 투자하느냐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김정은 의원님 말해주셨듯이 강선우, 이진숙, 최동석 논란의 인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한동안 버티다 국민 여론 반발에 결국은 부딪혀 물러났던 물론 최동석 혁신처장은 아직까지 버티고 있지만 그것의 정책 버전이다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자, 국민 청원 1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 법안. 미장과 세금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하겠냐. 그러니까 미국 증시, 국내 증시 얘기하는 거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는 거냐. 6일 만에 13만 6천 명 반대 청원이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강선우, 이진숙 논란의 정책 버전이다. 아직까지 정부 여당은 버티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13만 6,234명을 빠르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아까 반대했죠. 이준석 대표도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양두구육 이 표현을 여기에 또 썼어요. 코스피 5천을 외치면서 반시장적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를 마치 진성준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덮으려는 태도는 토사구팽의 정치일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돈을 버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며 기업과 국민을 징세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각을 앞으로도 집요하게 비판하겠습니다. 양머리 걸고 못 파는 거냐라고 비판한 겁니다. 당대표 보러 나선 안철수 의원. 성공한 벤처 대표 출신이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개미 핥기 같다고요. 개미들은 증시 폭락으로 있는 휴업비도 다 날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태연히 휴가를 떠난 정말 개미핥기 같은 대통령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에게 이 세금을 뜯어내려는 개미핥기 같다. 아까 이준석 의원은 양머리 걸고 개고기 판다. 개미핥기 뭐 다 나왔습니다. 김지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다 대주주 될 수 있는 건가요, 진짜로? 예.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 10억 원도 물론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네네. 한마디로 이번 정부의 정책이나 이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부동산 하지 말고 이제 다 주식시장 해서 돈 벌자라는 네네. 거였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 이제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 14억이고 그거를 이제 6억의 대출을 묶었기 때문에 현금 6억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 이제 새로운 아파트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10억 원 기준이랑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면 6억 원 기준 맞춰놓고 있으면서 이거 10억 원으로 하면서 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세금을 때리니까 세금 더 많이 나오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대주주다라고 얘기하고 세금만 뜯어가는 이런 모순이라는 겁니다. 개미핥기 표현에서 어떻게 보세요? 완전히 너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이 러브버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러브버그. 개미가 1,500만 개미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 하시는 개인 투자자가 1,400만을 넘어서서 이제 1,500만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많이들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미 투자자들을 그냥 침 묻혀가지고 그냥 쪽쪽 빨아먹는 개미핥기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그런 식으로 쪽쪽 빨아가겠다라는 건데요. 결국은 여기서도 모순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연말에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냥 팔아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리고 세금 조금 피했다가 다시 연초에 세금 시즌 지나고 나면 또 사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식시장이 5천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반복하고 세금은 세금제로 거치지 않고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그런 일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5천까지 가기 힘든 그런 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모순을 보여줬잖아요. 온몸으로. 국내에 영향 없다. 이런 네. 식으로 세금 올려도 국내에 영향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에 31일 발표했고 지금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3.8%나 지수 하락이 됐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알고 보니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가족은 서학개미였어요. 국장 아니었습니다. 예, 국내 개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미핥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그런 피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정부의 정책과 또 반한다라는 게 뭐냐면 사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경기 부양을 해서 기업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제 개편안만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법하고 그리고 또 이 노란봉투법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기업 옥죄기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기업들 미국이 투자액의 90%를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3,500만 불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네. 국내 투자에 여력이 없는 이 모든 게 맞물려 가는 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개미들이 잘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개미핥기에 쪽쪽 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모순을 여당이 만들고 있다라는 게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과 증권가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필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고가 나옵니다. 시티은행 기업 가치 끌어올리려던 그동안의 노력과 대치 코스피 추가 하락의 여지 있다. CLSA 차증만 있고 당근 없다. 실망스러운 정책 때문에 매물이 쏟아질 것이다. 증권가의 비판도 쏟아집니다. 유한타 증권 세제 개편안으로 소비 쿠폰 정치국가 사라졌다. 야 이거 센데요? 쿠폰 뭐하러 나눠줬냐는 거예요. 프리즘 투자자문 투자자의 한국 시장 떠나라는 신호. NH투자증권 단기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 가능성 다분. 어렵게 했는데 더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 비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반발하고 전문가도 비판하는 게 꼭 강선우 국면과 같습니다. 자, 현재까지 정부 여당은 철회하겠다라는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청래 신임 당대표는 일단 함구령 내렸습니다. 말하지 말란 겁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 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은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내 여러 현안이 있고 또 정책적으로 조율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율을 할 때는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겠지만 밖으로 나갈 때는 일관된 목소리가 당정대가 나갈 수 있도록 사전적 조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함구령 때린 겁니다. 이거 괜히 이견만 있는 것으로 나가봤자 당에 도움 안 되니까 입 다물고 있어라 라는 함구령인데 함구령이 때려져도 의원들이 SNS에 비판 의견을 게시합니다. 당대표가 함구령을 내렸는데 우리 도지구 출신 전용기 의원 대주주 범위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 소신 발언했어요. 이소영 의원 여당 내 우려 이어진 것 이례적이다. 입장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 어우, 신임 당대표가 굉장히 뭐랄까 센 당대표인데 함구령 내렸는데도 의원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정청래 신임 당대표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어떤 조간신문들은 이런 평가를 했는데 당이 노선은 아직 못 정한 거죠. 이 원안대로 강행할지 아니면 반발이 이렇게 심하니까 없던 걸로 할지 아니면 그 중간에 20억으로 할까 30억으로 할까 할지 아직 못 정한 거죠. 우왕좌왕. 우왕좌왕이라기보다는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이 정도 논란이 되고 있고 당내 이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숨 고르기.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얘기했지만 뭐 여당은 책임성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세제 개편안이 정부 여당이 같이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뒤에 이 주식시장에 이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될 시점이고 그래서 즉시 신임 정책위장에게 1안 2안을 만들어서 빨리 제출하라. 1안 2안. 예. 1안은 강행, 2안은 원점 복귀입니까? 그렇죠. 뭐 원점 복귀일지 뭐 어떤 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을 고려했을 때 네. 다시 50억으로 가는 쪽으로 검토되는 안이 있겠죠.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반발이 많을 걸 예상하지 못한 겁니까? 근데 이건 원론적으로 보면 이게 조세 형평하고 이 투자 활성화가 이런 상황에서는 배치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시장은 심리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코스피 5천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세제 등이 투자 활성화 방향으로 네. 완화될 거라는 기대가 컸던 상황에서 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좀 상충된 측면이 있다. 그렇죠.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데 이게 근데 혹시 뭐 세금이 많이 부족합니까?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군요. 윤석열 정부 많이 때 부족하군요. 세수 결손이 엄청 낮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번에 뭐 현금 지원까지 했으니 기재부에서는 당연히 예. 세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여러모로 뭐 보고 있고 그래서 뭐 법인세 문제 있고 증권거래세 있고 한데 이게 세제 개편안이 이게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원래 이 대주주 기준도 2013년 50억에서부터 계속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때 다시 2013년 기준 50억으로 올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 추세에서 볼 때에는 이 전체적인 세제 개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고 금투세 폐지할 때 다 연계돼서 검토됐던 거잖아요. 금투세 폐지할 경우에 증권거래세를 올려야 되고 그럼 주식 이 양도세에서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됐던 거여서 사실은 이게 수순이었는데 최근에 주식시장 활성화 분위기와 역행한다는 시장의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군요.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다 틀렸냐 이제 그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요일에 주식시장의 하락이 이 대주주 기준이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꼭 이것 때문에 전부 이 모든 책임이 그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냐에 대한 분석도 이제 같이 결부돼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 제기되는 우려처럼 그렇다고 연말에 10억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뭐 그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게 네.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 다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봐야 될 것이고요. 아마 금요일의 증시 폭락 문제 그리고 기존에 원칙적으로 가져왔던 민주당의 조세 형평을 기해야 된다는 원칙
이런 부분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렇군요. 예, 1, 2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가능한 빠른 시간에 결정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세형 평의 원칙과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원칙이 상충된 지점이 바로 이 논란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개미핥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